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또 급락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과정 속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7시죠. 제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 오후 7시에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좀 참여하세요.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시장부터 체크해 본다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오후장엔 살짝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떨어지고 있던 이 흐름이 잠깐 멈추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봄비가 슬슬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근데 봄비도 보면은 계속 내릴 때가 있지만 내리다가 보면은 약간 빗줄기가 점차적으로 약해지면서 뭔가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날이 개진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증시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부분인 건데 내려가고 있는 거 중에서 잠깐 양봉이 떴다 그리고 약간 꼬리 달고 올라왔다라는 거지 뭐 여기서 지금 이제 뭐 하락이 멈췄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아직까지 상승의 흐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의 흐름 자체가 무너진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상승세 속에 들어가 있는 흐름인 거고요. 그 흐름 속에서 최근의 흐름이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있는 약간의 상승의 흐름이 잠깐은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흐름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다시 또 상승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조정의 한 부분이었을 뿐인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저점을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든지 흐름을 뭔가 변화시키는 어떤 3000포인트를 무너뜨리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그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뭐 어떤 방향으로 갈까, 올라갈 것 같으면 사놓으면 되는 거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게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은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단 이렇게 증시가 약간 좀 찝찝하게 움직이는 쌍봉 형태 이렇게 만들어질 때 현금화를 지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될 것 같다. 주식 비중을 좀 줄이셔라.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사실 현금화하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좌 손실률이 좀 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내고 나오기엔 너무 아깝고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손절하시거나 또는 뭔가 새로운 걸 잡으면 되겠다. 지금 이제 이 정도 빠졌으면 다 빠진 것 같아 라고 함부로 예측하시기에는 너무 좀 섣부르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뭔가 올라가는 모습도 아니고 내려가는 모습도 아닌 상태에서 아직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방향을 위쪽으로 바꿀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약간은 동면에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한번 사보고 싶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사볼까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포트폴리오가 아닌 우리 관심 종목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괜찮을 것 같다 싶은 거는 관심 종목에다가 조금 빼서 넣어두신다면 나쁘지 않은 장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많은 분들께서 놀라거나 또는 조급한 마음에 약간 두려운 마음에 함부로 행동을 옮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절을 막 해버리거나 아니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추격 매수해버리거나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실수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뭐 종목 그 계좌 손실률이야 어차피 올라오면 다시 또 수익률로 바뀌거나 본전으로 바뀌거나 손실 줄어들 거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수치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줄 건지 그걸 우리가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돼요. 만약 여기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와 준다면 현금화하지 못했던 분들은요 조금 이번에는 욕심을 좀 줄이시고 현금화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려가게 된다면은 현금화를 못하신 분들께는 정말 안타깝지만 현금화 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뭘 내가 준비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일단 쌍봉 만들고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락의 전조현상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난 1월부터 고점을 만들고 횡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횡보하고 나면 당연히 빠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저는 이제 계단식 하락이 될 것이다 생각이 해서 일단 이쪽에 3,000포인트를 무너뜨리면서 내려갔다가 2,700 언저리, 600 언저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저기서 횡보를 또 뭐 한 달에서 두 달 또는 수개월 정도 하다가 다시 또 밑으로 또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현금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함부로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잡으면 어차피 계단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만약 진짜 제 예상대로 된다고 한다면은 괜히 고점에 사서 물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굳이 경거망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이렇게 시장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렸고요. 오늘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시장 이야기를 오래 했습니다. 일단 상한가에 세 종목이 들어가 있죠. 액션 스퀘어, 그리고 한국선제, 조선선제 이렇게 조선주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도 13개밖에 안 됩니다. 남양유업 다시 또 급등하고 있어요. 오너리스크가 해소됐다. 뭐 불가리스로 한번 급등시키더니 오너리스크 해소로 또 급등을 시키고 있는데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죠. 자, 그리고 뭐 오늘 역시나 흔히 말하는 잡주 관련주들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꽤나 많은 편인데 시장이 조금 약했던 것 치고는 그래도 뭐 그럭저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전부 다 이렇게 폭락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급등한다 그러면은 폭락이 나온다. 특히나 CSA 코믹스는 제가 예상한 대로 딱 됐네요. 그죠? 상한가가 풀리고 난 다음에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 외의 종목들도 역시나 빠질 만한 종목들이 빠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오늘 코스닥도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밀린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선제부터 먼저 조선주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한국선제도 뭐 마찬가지로 올라올 만한 기업인가라고 한다면 요즘에 이제 조선 뭐 수주가 많아지고 있다 해서 조선 부품 관련주 이런 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일단 눈부신 발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선재료라든지 아연 도금 철선, 스테인리스, 강선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철강 부품들 만들고 있는데 뭐 이게 지금 철강 부품주 때문에 올라온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죠. 복당 가능성에 관련주들이 뛰어오른다 해서 한국선제가 거기에 엮여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웃기죠, 그죠? 기업이 하고 있는 정말 제대로 된 그 내용이 있는데 아니 부산 사하구에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부산 관련주로 이렇게 홍준표가 엮여가지고 올라갈 필요가 있었는가? 저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증시가 너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웃기고, 이것도 가덕도 신공항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을 너무 이렇게 정치 테마라 해가지고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피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잘 잡으셨고 수익을 즐기시다가 5,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규로 들어가시지는 않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조선선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박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엮여 있는 것 같지는 않죠. 한국선제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선제와 다르게 얘는 실적이 더 많이 나와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는 기업이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이상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은 얘가 돈 버는 걸로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남북경협주라든지 정치 테마로 엮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형태로 올라간 것은 아닌가 한번 의심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품절주거든요. 주식수가 12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들고 계신다면은 너무 큰 욕심 내시는 것보다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고, 액션 스퀘어입니다. 액션 스퀘어 얘는 또 왜 올라왔을까요? 액션 스퀘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신작 엠빌이라고 하는 게임이 나오나 보네요. 요게 이제 해외에서 여러가지 각국에서 뭐 퍼블리싱 계약이라든지 그런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신작 개발을 해서 신작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게임 관련주 제가 분명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실적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신작 하나 나온다고 이렇게 주가만 띄우고 뉴스를 띄우는 것 자체가 냄새가 조금 구리구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쪽으로 주가 띄워 올려놓고 신작이 별로 예상보다 별로 아닌가 보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신작 나오면 대박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나 현금 들고 계셨던 분들 신작 나오면 대박일 거야 하고 사지 마시길 제가 한번 조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정고점이죠. 지금 4,000원짜리 언저리쯤이 조금 힘들 것 같네요. 넘어가기 힘들 것 같기 때문에 4,000원짜리 언저리부터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매도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요거는 들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CS홀딩스가 상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보니까 장 마감쯤에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도 딱히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얘도 조선 관련, 조선 선제 관련주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 거기다가 CS홀딩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역시나 주식수가 많지 않아요. 11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품절주 쪽으로 엮이면서 올라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선제의 이제 대주주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엮여서 같이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관심을 가지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괜히 잘못 잡으시면 바로 물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눈독 들이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 다 빼고 나니까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 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도 다 잡주들이고 너무 이상급등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나 이렇게 장 안 좋을 때 혹시나 종목을 갈아탄다든지 내가 지금 이걸로 사볼까 저걸 사볼까 하다 보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저는 지금 시장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여러분들 계좌를 그냥 최대한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잘 지켜보자. 방향 정해지고 나면은 투자해도 좋다. 그래서 지금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아이쇼핑, 약간 우리 온라인 쇼핑으로 본다면 장바구니에 넣어놓는 거 있죠. 장바구니에만 넣어놓자. 쇼핑 구매는 하지 말자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